유언입니다. 뭐 딱 봐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구한 사건이요. 자,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이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면 유언이 유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원본의 존재 및 성립, 약간 우리 형사소송 같죠?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원본의 존재나 성립 자체에 진정이 의심된다 라면요, 서중으로 사본의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서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그 증명 책임의 소재예요. 여기에서는요, 결국 형사소송법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습니다. 가보시죠. 유언 증서가 성립했죠? 그런데 멸실이나 분실됐습니다. 그 사유만으로는요, 유언이 꼭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객관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객관식으로요. 그래서 이해관계는요,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하면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야, 원본이 있냐 없냐, 사본으로만 되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됐죠? 멸실됐다고 무조건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증명하면 이해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만 해야 되고요.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사본이라는 건 결국 원본이 존재한다라는 그 내용 이상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본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다. 상대방이 야, 사본으로 이거 원본 대체한다, 싫어, 이렇게 한다라면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입니다. 됐죠? 만약에 근데 사본은 그럼 완전히 말짱 헛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가 지금 못 가져와요, 왜냐면 이런 사정이 있어요 한다면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정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때에는요, 증거에 의해서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에 인정되지 않는 한 역시 증거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가능하다? 아까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훼손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본이 또 방대해요, 너무 양이. 그래서 문서인 경우라면, 그런 문서, 방대한 문서라면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 곤란한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원본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증명하면 사본을 결국 원본의 존재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분실했다, 신청 당사자가, 맞죠? 또는 선의로 이를 훼손했다, 또는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달라고 해도 이 사람 안 주면 말짱 헛거다, 또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이러한 경우라면요, 이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증명하기만 하면 결국 원본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감정인의 감정 결과라는 건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치에 방한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결국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게, 법원에 어쨌든 촉탁으로 인해서 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존중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 유언의 어떤 유언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 두 번째 거는요. 자, 볼게요. 사실관계. 변호사가 결국 녹음을 했고, 근데 이 녹음 원본 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어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건 사본이죠. 원본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때 유언 검인기일에는요, 녹음 사본 파일만이 결국 제출되어서요, 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결국 문제가 됐다. 왜? 사본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국 이런 사정들을 쭉 비춰보니까 원본이 있었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 파일이 원본 파일과 동일성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냥 그대로 보내줬으니까요. 맞죠? 하지만 원본을 삭제한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원본을 받아서 카톡으로 보낸 파일이 똑같은 파일은 맞다. 하지만 카톡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본이 된 것 뿐이다. 카피본이 된 것 뿐이기 때문에 결국 원본과 동일 파일임이 인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인이 이런 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언을 정확하게 잘 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결국 여기만 보시면 돼요. 핵심은요, 녹음이 성립한 후 멸시를 했어요. 그때 원본의 주장, 이게 증명을 하면, 있다라는 원본 그 내용의 증명을 한다면 유효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녹음물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